소화불량 치료에 대한 자연적인 접근법. 만성적인 소화불량이 있는 사람에게는 제선제로 소화 과정을 차단하기보다는 소화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법입니다. 소화불량은 유산 분비의 증가뿐 아니라 유산의 소화를 돕는 다른 요인이나 효소 분비가 감소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한다. 사실 대부분의 영양지향 의사들은 소화불량 환자의 진짜 문제가 유산 과다보다는 유산의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맞을 수도 있죠. 오히려. 소화불량을 자연적으로 치유하는 첫 단계는 음식에서 유의식도 역류질환과 비궤양성 소화불량을 유발하는 흔한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에는 과식 커피, 초콜릿, 기름에 튀긴 음식, 탄산음료, 알코올이 포함된다. 식사량을 줄이고 음식을 잘 씻고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여유있는 태도로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유식도 역류질환과 비궤합성 소화불량 완화에 대단히 효과적인 천연산물도 많이 있다. 유산과다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소화불량의 원인으로 더 흔한 것은 유산분비가 부족한 상태이고 저연산증은 유산분비의 부족이고 무산증은 유산의 분비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이다. 소화성 교양과 같이 무산증과 저연산증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의 과다 증식과 연결된다. 많은 증상과 전조들이 유산분비의 이상을 말하며 여러 질병들이 유산의 불충분한 생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산도 저하의 흔한 전조의 증상, 식사 직후의 더부룩함, 트림, 속쓰림, 헛배부름, 식사 후 팽만감, 소화불량, 변비 설사, 다양한 음식 알레르기, 보충제 복용 후에 메스꺼움, 직장 주위의 가려움증, 손톱이 약해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부서짐, 뺨과 코 혈관 확장. 한의학적인 상관이죠. 코 자체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초라고 하죠. 유장이. 뺨도 마찬가지고. 뺨도 그 조경미 위경 같은 게 지나가니까 유유랑 상관이 있죠. 여드름, 철분 부족, 만성적인 장내 기생충이나 비정상적인 개체수,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섞여 있는 대변, 만성적인 칸디다 감염, 상부 유장관과 가스, 유산도 저하와 관련된 질환, 에디슨병. 에디슨이 걸린 게 아니라 부신이랑 상관 있는 질병이죠. 케네디가 걸렸어. 또 천시, 셀리악병, 포진성 피부염, 진성 당뇨병, 습진, 담낭, 그레이브스증, 갑성 기능 항진증이죠. 만성 저감면역질 장애, 간염, 만성 피부염, 홍반선왕증, 증증 근무력증, 골다공증, 악성 빈혈, 건선, 류마티스 관절염, 주사, 소그린 증후군, 침샘이라든지 피부 건조증 이런 게 심한 거죠. 자가면역 질환, 갑상샘 중독증. 갑상선이 저는 편한데 이름 바꿔줘. 여기서 밑에는 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네요. 저하증, 백반증. 모든 사람이 보충제 복용이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해 유산을 자세히 분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산도 저하의 전조나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실용적인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한다. 다음번 식사에 염산 10g을 포함한 60mg이죠. 함유한 캡슐이나 알약을 복용한 것을 시작한다. 이것으로 증상이 약화되지 않으면 이후 몇 끼마다 같은 용량의 캡슐이나 알약을 하나 더 복용한다. 7개를 복용할 때까지 혹은 배가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을 때까지 복용량을 늘려간다. 배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든다는 것은 식사에 비해 너무 많은 약을 복용했다는 의미이므로 그 정도의 식사에는 그보다 한개 적은 개수의 약을 복용해야 한다. 다음 식사에서 다시 한번 그 양의 약을 복용해서 염산이 배에 따뜻한 느낌을 유발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정식 식사에서 배에 따뜻한 느낌 없이 복용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복용량을 알게 되었다면 비슷한 양의 모든 식사에서는 그 복용량을 유지한다. 식사의 양이 많이 줄어들면 캡슐이나 알약을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캡슐이나 알약의 개수가 많을 때는 식사하는 동안 복용하는 것이 좋다. 위가 적절하게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필요한 양만큼 염산을 생산하는 능력을 회복하기 시작하면 다시 배가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복용량을 줄여야 한다. 췌장에서 나는 소화효소 부족은 소화불량의 또 다른 원인이다.
식후 15에서 30분 안에 복부가 더부룩하고 속쓰림, 복통, 가스가 생길 경우에는 보통 염산이 부족한 것이지만 이러한 증상이 식사 45분 이후에 일어난다면 보통 췌장효소가 부족한 것이다. 췌장효소는 위에서 분비되는 염산에 의해 유발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 때문에 염산 보충제를 먹는 것이 췌장효소의 분비를 개선시킬 수가 있다. 소화효소 제품들은 췌장 기능 부전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이들 조제약에서는 신선한 돼지 췌장에서 나온 효소, 판크레아틴이나 브로멜라민, 파파인, 파인애플과 파파에서 나오는 단백질 소화효소와 같은 식물성 공급원에서 나온 것, 균성효소 등이 있다. 나는 식물성 공급원에서 나온 다양한 효소 조제 약품들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낸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소화액 분비에 저항력이 더 크고 기능의 범위도 넓다. 적정한 용량을 복용하려면 라벨의 사용 설명을 따르도록 하자. 여기 보니까 HCL을 먹으라고 했네. 의외로 그 유산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독특하죠. 근데 오히려 효과가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사실 염산 보충제를 먹는 것 자체가 좀 웃긴 거. NaCl을 먹으면 되죠. 그러면은 CL은 거기서 보충이 되고 H는 어디서 옵니까? 물에서 오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소금을 먹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양인들한테는 피해야 되겠죠. 예.